스스로 자가 컨설팅을 하면서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2년을 망치면 앞으로 미래에 10년 이상 망칠 수 있어요. 그렇죠. 죽는 문제 사는 문제예요. 내년도 트렌드를 읽고 당신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이런 위기 시대에 필요한 공부를 얼른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맞아요. 거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분을 모셨습니다. 뭐 말 안 해도 너무나 잘하시는데 매년 9월에서 12월이 되면 살이 빠진다는 남자 김현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입니다. 이번에 쓴 이 라이프 트렌드는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 프롤로그 읽으면서 사실 약간 찡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원래 라이프 트렌드 시리즈 중 출간 시기가 가장 빠른 네, 책이라 이번 게. 맞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는 무엇보다도 대비가 너무 중요해서 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2021년 트렌드의 방향과 이슈들을 접하고 고민하며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싶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이 책은 사실은 좀 일찍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죠? 사실 제가 4분기가 바쁜 이유가 4분기 때 기업이랑 주로 일을 해요. 아. 기업들은 내년 거 준비하고 이러면 책 보지 않고 전문가를 부르잖아요, 그냥. 그들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다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 독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책인데 그나마 책이라도 좀만 더 빨리 나온다면 준비할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좋네요. 오늘은 우리 이 책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을 좀 잡아주시면 그 내용을 딱 기둥 삼아서 이 책을 읽으면 스스로 자가 컨설팅을 하면서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의 제목에 보면요. 라이프 트렌드 Fight or Flight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네, 뜻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책 제목. 파이터 플라이트가 네. 말 그대로 싸우던가 아니면 좀 피해 있거나인데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문제면 당장 풀어야 되고 그렇지. 모르는 문제면 사실은 배우고 나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해야 돼. 모르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행동하라는 거죠. 2020년에 우리가 고생한 이유가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놀래서 고생한 사람 많아요. 맞아요. 근데 2020년도 1년 지났어요. 2년 초반- 내내 놀래면 안 되지. 초반 봄에 놀래는 건 괜찮은데 여름, 가을, 겨울까지 놀래면 그거는 그동안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놀래지 않아요. 기업들은 3월, 4월에는 놀랬잖아요. 네. 5월부터 돈 벌었어요. 다시. 엄청 바쁘고. 5월부터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맞아. 그래서 이 속도까지는 적어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못 따라가도 그렇지. 2021년부터는 이제 좀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아직 2021년에도 아 힘들어 아 이러면 그건 놀았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2년을 망치면 앞으로 미래에 10년 이상 망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시기가 격차가 자꾸 벌어져요. 양극화가 누가 좋은 집 살고 누가 뭐 좋은 차 타고 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문제 사는 문제예요. 맞아, 생존이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도 문제죠. 치사율의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뭐 기술에 대한 것도 뭐 물론 이렇게 나만 격차가 벌어지고 기술은 나를 두고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쩌면 기술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들 이제 새로운 걸 공부해 나가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데 당신만 뒤처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내년도 트렌드를 읽고 당신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뛰어야 될지 걸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빨리 계획 세워. 이게 이 책인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서 맨 먼저 이 얘기 먼저. 이 책은 크게 보니까 제가 봤더니 3개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컬처 코드. 전체 팬데믹 이후에 컬처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라이프 스타일 이거 되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또 핵심이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맞아요. 소비 패턴, 비즈니스 패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컬처 코드 중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safety first.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이라는 코드가 하나의 컬처로 다 자리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컬처가 되면 제일 네.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안전을 지키자 이 말이 들어오면 뭐 하나 살 때도 요즘 그 의류 관리기 있죠. 네.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광고가 살짝 달라요. 그래요? 이전까지는 주로 옷을 케어하는 메시지였었어요. 맞아. 예. 요즘 옷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당신이 밖에서 뭐 이상한 거 묻히고 와가지고 집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게?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안전의 메시지를 확 심어주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지금 한 행동들 네. 손 열심히 씻죠. 네. 이걸 만약에 작년에 누가 했다면 네.
미쳤다 그러지. 결벽증 소리 들었겠죠. 그럼요. 작년까지는 이런 거 한 사람이 1%도 안 됐겠죠. 그렇죠. 지금은 99%가 이렇게 다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년, 내후년 99가 팬데믹 끝나면 99 그대로 남지는 않겠죠. 좀 그쵸. 줄어는 들겠죠. 줄어는 들어도 1보다는 한참 많겠죠. 적어도 10에서 20% 사람들은 앞으로도 손 열심히 씻을 거예요. 손만 씻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식주에서 적어도 이런 안전을 개입시킨 마케팅에 더 반응하겠죠. 내년에 더 많이 할 거고. 어떤 데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면요. 네. 그 최신 엘리베이터 기종은 네. 에어 그 워시 기능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청정 기능이 안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근데 그런 걸 작년까지는 저게 있건 없건 우리가 뭐 신경도 안 썼을 텐데 네.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왠지 조금 더 괜찮고 안심되는 것 같잖아요. 그 전까지는 엘리베이터에 그걸 적용해서 돈 더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세이프티 때문에 지금은 그거 돈 내죠, 그렇죠. 사람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프티가 크게 여러 맥락 중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쓰는 방법 하나하고 네. 아예 비대면으로 넘어가서 눈앞에 아예 위험할 거리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다시 언컨택트라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쇼핑 거래가 네.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9월보다 30% 이상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엄청나네. 그걸 X로 따져보면요. 연간으로 따져보면 20조가 는 거예요. 세상에. 20조어치를 누군가는 더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누군가는 그만큼의 또 기회를 많이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렵다, 뭐 내수 안 좋아, 침체됐어, 위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준 돈 되게 많아요. 쟤들 그러려나 싶어서 잘 몰라서 그런 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이 바뀌잖아요. 네. 큰 변화가 생겨서 욕망이 바뀌면 욕망은 꼭 소비랑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는데 세이프티와 관련된 쪽의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길목에 있으면 좀 기회가 더 많이 보이는 거.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키워드 중에 이 키워드는 요즘에 나온 건가요? 뉴 프레퍼. 프레퍼란 말은 네. 프레퍼. 옛날 전쟁 때 나온 말이에요. 2차 대전 끝나고. 왜냐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뭘 아느냐. 비상식량이라도 좀 놔뒀으면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할걸. 그렇지. 지하에 뭐 땅굴에서 파놓았으면 그렇지.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냉전 때까지 한 70년대까지는 프레퍼가 많았어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냉전이 끝나니까 좀 전쟁은 안 날 것 같고 느슨해졌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프레퍼는 거의 사라지고 뉴 프레퍼가 왜 나오냐면 전쟁 말고도 위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바이러스가 엄청 위기였고 기후 위기도 엄청 위기고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난도 엄청 위기고 심각하지 이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각각 대비가 돼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덜 불안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번을 겪은 사람들은 팬데믹 끝나고 나서 집에 적어도 마스크 50장에서 100장은 기본 세팅돼 있겠죠. 세트 그렇게 딱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뭔가 대비하는 걸 시작하면 그다음 단계로 뭐가 넘어가냐면요. 변화가 굉장히 빨라진 걸 느꼈어요. 이번에. 산업 변화, 사회 변화, 비즈니스 변화가 엄청 빨라진 걸 사람들이 느끼면서 그 변화는 마스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여기 써 있더라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어른들의 진짜 공부가 본격화된다. 네. 자기개발과 프레퍼. 이렇게. 그렇죠. 여기 124페이지에 보니까 나 이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써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트렌드 책에 등장했어요.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하더라도 자신만은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의 공부가 치열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 강사 김미경의 NKTV.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에서 하는 유튜브 대학이다. 위기 속에서 미래에도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급변하는 상황에는 위기만큼 새로운 기회도 함께 나타난다. 정말 이런 위기 시대에 필요한 공부를 얼른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맞아요. 거죠. 만약에 뉴스에 미국의 어떤 기업이 무슨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고 이렇게 하면 저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야.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무슨 기술이 다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담 쌓는 게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자꾸 몰라져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것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공부를 자꾸 해야지. 적어도 아이에 있어서의 뭐 방향을 잡아주거나 이런 것도 어른들이 좀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른들은 돈도 벌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뒤처지면 우리 돈 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어려워지죠. 어려워져요. 왜냐면 세상의 흐름들이 네. 빨리빨리 바뀔 때는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참나. 그런데 여기서 젊은이들에게 되게 희망을 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에 사실 팬데믹 세대, 코로나 세대, 네. 우리 옛날에 IMF 세대 있었잖아요. 취업 정말 징글징글 안 되고. 근데 오히려 그때는 그게 짤받고 바로 반등을 했는데, 요번에도 팬데믹 세대, 코로나 세대라는 이런 말을 쓰시면서 이 세대에게 또 다른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15에서 25세 사이 팬데믹 세대 아이들이 이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네네. 학교를 많이 안 갔잖아요. 그렇죠. 다 비대면이지. 고등학교건 대학교건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자기가 있는 시간이 개인 시간도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고 유튜버 하는 횟수가 확 늘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학교를 갔으면 대학생이 학교 갔으면 친구들하고 막 놀고 술 먹고 이러더라고 시간이 모자랐을 텐데 수업 딱 듣고 남는 시간 뭐 하지? 쇼핑몰 하나 만들어 볼까? 콘텐츠 하나 만들어 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 소비만 해요. 누가 만든 거 보기만 하고 살아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의 그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에 생산해 해보는 어떤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죠. 먼저 행동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15세에서 25세 사이 팬데믹 세대들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위에 어른들 입장에선 애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애들은 각자의 길을 찾을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디지털 세상이 되니까 얘네가 유능해요. 유능해요. 저는 이게 되게 공감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환경 문제 전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양극화 심화와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도 더 분명해졌다. 그런 점에서 팬데믹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세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팬데믹 이전에도 네. 기후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10대, 20대가 있어요. 맞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기후 솔직히 그게 뭔 상관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10대, 20대 입장에선 자기가 살 미래인데 아니 망치는 건 어른들이 망쳐놨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네가 다 된통 당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참에 더 크게 당하고 나니 이거 심각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기후 문제 말고도 해결할 게 너무 많네 우리 사회가. 그렇지. 그걸 인식하는 거고 어린 다행스럽게도 친구들이?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어른들조차도 진짜 기후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런 담론에 관심을 자꾸 가져요. 어른들이 다행히도. 키워드 그 다음 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요즘에 또 한참 영끌 막 이렇게 한참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동학개미, 쥐린이 불인이 막 나오고 이것이 그 개인주의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런 극단적 연관이? 개인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못 믿어요 남을. 사회도 못 믿고 남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지도 않죠. 우리 사회가 열심히 묵묵히 일만 하면 집 살 만큼의 상황도 안 돼주죠. 안 되지. 그러면 믿을 건 뭐예요? 나밖에 없고 또 믿을 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차근히 열심히 해선 또 못 벌잖아요. 그래서 그쵸. 자꾸 한 방에 좀 많이 벌 걸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우려스러운 게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어떻게든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다 달겨드는 건데요. 네. 이런 태도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것도 남을 못 믿으니까 날 믿어야 되는 건 거고 자기 네네. 판단, 자기 선택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는 결국은 장점과 단점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의 시각으로 단점을 보자면 야 개인주의하면 나쁜 거 아니야? 거기다 극단적 개인주의 완전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들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러려면 공정하고 정당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좋은 점수 받는 건 오케이. 내가 못했는데 좋은 점수 받는 건 no. 누군가 그렇게 혜택을 그쵸, 받는다면 맞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엄청 사회가 다 같이 화를 내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부정,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냉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혼자 사는 사람 점점 많아지잖아요. 많아져요. 혼자만 사는 정도가 아니고 결혼에 대한 태도부터 출산에 대한 태도부터 다 자기 평생 혼자 하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세상이 더 많아지면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얘들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할 텐데요. 그게 더 투명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주로 북유럽이거든요. 네. 북유럽이 부패가 제일 적어요. 왜냐면 다 각각 자기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남이 뭐 어떤 부당하게 한 거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그 사회에서 그게 당연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간다고 할 때 좀 개인주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가 가졌던 단점이 뭐였냐면 인맥. 그런 인맥을 좋은 말로 하면 되게 좋은데 나쁜 걸로 하면 제 인맥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굉장히 나쁜 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독창의 시대예요. 합창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쵸. 조직에서도 합창을 하게 되면 입만 뻥긋뻥긋해도 되는 애도 있어요, 사실. 묻어가지. 묻어가는데. 근데 합창을 하다가 한 번씩 독창을 한 번 시키는 거예요. 아우, 끔찍하다. 그러면 실력이 없으면 못 버티겠죠.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것이 자기의 실력을 더 키워야 되는 사회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실력 없이도 묻어만 가도 되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못 묻어가요. 이게 사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연결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NKTV의 구독자분들은 뭐 워낙 잘 아시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지금 30에서 60에 해당되는 많은 고 또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되게 힘든 분들이긴 한데 사실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딴 세상이야. 나 공부는 해야 돼. 뭔가 좀 알고 내 행동이 바뀌어야 돼.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2021년 겁먹지 말고 도전해야 된다. 용기를 한번 주십시오. 세상이 어렵고 그 어려운 것은 나만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풀면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네. 물론 그냥 쉽게 해서 좋은 거 얻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쉬우면서 좋은 건 또 없잖아요. 2021년 맞서서 열심히 싸우시고 못 싸울 것 같으면 잠시 피해서 공부 열심히 또 하셔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러면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2021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막막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1단계, 2단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변화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라이프 트렌드 2021 책을 시작으로 공부 계획도 세우시고 변화 계획을 세우신 후 2021년 알차게 좀 잘 뉴 플랫폼으로 잘 준비하시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 10권을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데 사인하신 걸 우리 김영섭 소장님의 책 제목을 여러분 알아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 김미경 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발표해 드릴 겁니다. 댓글에 이 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4개 중에 하나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1. 라이프 사이즈 2. 라이프 스타일 3. 라이프 코치 4. 라이프 트렌드. 오케이. 자, 여러분, 이 4개 중에 제목을 맞춰주시는 분은 밑에 하나 댓글 써주시고요. 그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김은숙 소장님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고 다른 강의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10년의 노하우를 다 넣을 거거든요. 정말 싹 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한 강좌도 놓치지 마세요.